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이한영입니다. 주말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장우석 부사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됐다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딴 제목이 있었는데 갑자기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된 얘기, 오늘 그 얘기 좀 먼저 좀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얘기 잠깐 하겠고요. 하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S&P 글로벌에서요, S&P 글로벌 그 지수 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S&P 500 편입도 정하고 다우지수 편입 다 정하는 건데, 얘네들이 다우존스의 산업지수에 편입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빠지고 엔비디아 들어서 오늘 마침 인텔은 올라갔는데 아쉽지만 인텔은 빠지고요, 엔비디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들어가면 딱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S&P 다우존스 인다이시스 해갖고 S&P 글로벌 많이 아시잖아요. 여기서 산정하는 겁니다. 산정.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사는 건데, 엔비디아랑 셔윈 윌리엄스가 들어왔습니다. 셔윈 윌리엄스는 아시다시피 페인트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 페인트 회사. 마침 저희가 이번 주 초에도 한번 셔윈 윌리엄스를 굿모닝 미즈미 때 소개해드렸고, 주가 아주 잘 나간다 얘기했고,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다 약간 실적 발표하고 떨어졌는데 월가 해석은 오히려 그걸 사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특징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튼 엔비디아랑 셔윈 윌리엄스가 들어가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요번에 빠지는 게 인텔이 빠지고요. 다우 산업이라는 다우 산업 지수가 아니라 다우 케미칼부터 나온 다우 있지 않습니까? 소재인데요. 그 다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재에서 종목 교체가 있고 IT 쪽에서 종목 교체가 있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발표된 게 요겁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엔비디아가 새로 들어가는 거죠. 어디션이라 들어가고, 셔윈 윌리엄스 페인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인텔이 빠지고 다우가 빠지고, 다우지수가 아니라 다른 회사 빠지고요. 요 밑에 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다우지수 시가총액으로 하는 건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있는 거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시간의 상황 주가 잠깐 보시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리얼타임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리얼타임 보시면 지금 시세가 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오늘 정규장에서 2% 정도 올랐고요. 지금 시간에서 또 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시간에서 한 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시면 그 다음 그래서 주가는 월요일날 시가총액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날 시가총액 1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시세를 보면 애플이 3조 3,890억 달러, 엔비디아가 3조 3,210억 달러서 700억 달러 정도 차이 나잖아요. 700억 달러인데 지금 이 차이가 2%거든요. 2%? 시가총액 차이가. 그래서 아마 그게 유지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뭐 쉽게 시가총액 1위를 도전하지 않을까 보고 싶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이번에 다우지수에 편입됐다고 해서 주가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S&P 500보다 다우지수를, S&P 500 뭐 전 세계 누구나 다 추정하지만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ETF 펀드가 별로 없잖아요. 있어봤자 상대적으로 훨씬 작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DIA 정도 빼놓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영향보다는 상당히 그거보다는 심볼릭한 의미라고 보셔야 되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지수 편입과 지수 편출이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셔윈 윌리엄스는 말씀드렸다시피 페인트 회사입니다. 페인트 회사. 그래서 페인트 회사가 오늘 보시면 시간 외에서 4%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포인트에서 이 정도 오늘 3.6%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오셨죠? 잠깐 인사를 못 드렸는데 몰티저스님, 최양기님, 이매너르님, 이창섭님, 네르마양님, 몬드리안님, 최동희님, 안희재님, 다우의 저주도 있긴 있다. 뭐 다우 저주 왜냐면 다우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심볼릭한 거예요. 상징적인 거지 그게 얼마나 현실적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조 슈퍼맨님도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키움증권에서 저희가 전화 장우석 부사장은 모두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데 여하튼 33달러 받고 미국 주식 거래하는 이벤트 계속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여러분들 많은 분들 눌러주시면 진심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지난 한 주간에 또 엔비디아가 좀 슬렁슬렁 올라가고 이러다 보고 테슬라도 올라가다 보니까 17만 3,927명에서 한 주 동안에 한 400여 명 들어서 400여 명. 그래서 하여튼 잘하면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대 초에 보면 18만 명이 도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장이 조금 살아야죠. 시장이 살면 1월 내지 2월. 그래서 구정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설날쯤에 18만 명 돌파가 기대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흐름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동안의 흐름입니다. 오늘 주가가 3대 지수 모두 설렁설렁 올랐다 내렸다 재미없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간 단위를 보면 다우지수 0.1%, S&P 1.4%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1.5%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시장을 약간 내려가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미국의 충격적인 고용 보고서였죠. 그래서 이게 정말 충격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9만 8천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예상됐었잖아요. 9만 8천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이게 불과 12,000 건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하고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미주미 카페에 누가 있냐면 MK로님이 계십니다. MK로님 오늘 새벽 3시 28분에 24년 10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거 보실 분들은 이걸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 그림을 좀 보겠는데요. 12,000명이 늘어났어요. 10만 명 예상되는 왜 12,000명인지 엄청나게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에 관한 해설도 그림 한 장으로 나중에 끝내드리겠고요. 실업률은 4.1이라서 딱 예상 수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당 임금 4.6%. 그래서 조금씩 다시 4%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0명. 네, 신규 일자리 늘어난 거 확인 한번 하셨고요. 바로 이겁니다. 10만 명이 엄청나게 10만 명이 예상됐는데 지금 12,000명밖에 안 늘어났지만 실제로 여기서 보면 보잉에 이번에 스트라이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을 보면 이번에 부정적인 영향 미친 거는 어느 정도 때문이냐. 보잉의 스트라이크 때문에 46,000개 일자리, 46,000건. 그리고 허리케인 때문에 4만에서 7,000건이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 이해되시죠? 지금 요거 하나가 가장 큰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 수치를 낮췄거든요. 월가에서 13만 명, 9만 명에서 막판에는 8만 명까지 제가 봤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못 맞췄는데 이번에 가장 큰 요인은 분석에 따르면 46,000건 정도가 보잉 때문에 영향이 있었고요. 보잉 때문에 영향이 있었고 허리케인의 헬렌 그리고 허리케인 밀턴 두 개 때문에 4만에서 7,000건 정도가 마이너스 영향이 있었다. 이해되시죠? 딱 요 부분만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느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MK로님이 해주신 건데 여기 이제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측치와 발표치 예측치 다 있으니까 이거 딱 보시면 되겠고요. 네, 느낌으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요것만 보시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큰 영향 자체는 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보면 요번에 보면 민간 일자리보단 대부분이 정부 쪽에서의 일자리 이게 뭐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던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 소리 잘 들리세요? US 뱅크 쪽에서는 요번에 잡 리포트가 엉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좋다. 라는 얘기가 벌써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극과 극의 의견이 있습니다. 뭐 서로 다 똑같은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들은 주식시장이 살아있고 완전히 뭐 뭉개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좋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고용보고서의 충격 그런 거 큰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라는 얘기죠. 다음은요. 다만 시티 같은 경우에 약간 다른 의견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제의 신규 일자리나 고용 시장이 조금씩 쿨링 다운하고 있다. 그래서 뭐 리세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쿨링 다운되어 있다라는 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그 나오자마자 이거 경제가 안 좋다 하면서 금리가 확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지만 딱 보면 뚜껑 열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잉 때문에 그리고 허리케인 두 개 때문에
이런 악영향이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는 시작할 때 훅 내렸다가 오히려 또 올라가는 모습. 발표될 때 확 내렸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게 지금 하루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금융시장 영향 하나씩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그 뉴스 발표된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지금요. 쭉 올라가다 내려올라다. 딱 이런 흐름이 보였던 것이 되겠고 3대 지수 되겠고요. 발표 직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표 직후에 금리는 내렸었죠. 그렇지만 이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 바로 이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가 발표 직후에 내려가는 모습. 그렇지만 따져보니까 뭐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모습. 아까 앞전 그림이 요거고요. 우리 또 쭉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하루로 따져보면 오히려 금리는 상승. 상승. 그죠? 이재희님 반갑습니다. 이해되시죠? 딱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랑 달러는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같이 가는 성향이 짙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달러가 또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금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유가는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를 보면 주가의 특징죠. 애플과 아마존 위주로 보겠습니다. 어제다 저도 아침에 말씀드렸고 어젯밤에 애플에 대해서 평가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미자원에서 또 우리 안동우 이사 그리고 성정모 연구원 그리고 장호석 부사장이 엄청나게 또 애플 얘기했죠. 네, 어저께 이지인님 혹시 어제 밤에도 보셨어요? 최향리님 보셨어요? 애플 얘기 많이 충분히 했잖아요. 애플이 한 1% 떨어져 2.91로 끝났는데요. 애플의 목표 주가만 우리 깔끔하게 보면 목표 주가는 최소 두 곳이 상향됐고요. 오히려 올렸고요. 한 곳은 하향됐어요. 그렇지만 어제 제가 미주알 고주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성적표는 B0에서 B+. 애플은 그냥 쏘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저는 이제 200달러가 찍고 200달러 한번 찍고 그다음에 유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 200달러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은 찍었었죠. 어저께 보니까 우리 어디죠? 우리 카페 보니까 200달러 찍은 거를 사진을 캡처 찍으신 분 인정해 주셨는데 여튼 아마존이 7% 넘게 올라다가 그래도 아마존이 오늘 6, 7% 정도 올라가면서 끝났는데 이제는 지금 목표 주가가 최소 25건 상향했어요. 목표 주가 최소 25건. 25건이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대박이죠, 대박. 목표 주가 25건. 다음은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는 제가 어저께 그 미자원 때도 미주알 고자할 때도 말씀드리고 굿모닝 미주 때도 마스터카드 속보를 말씀드렸는데 마스터카드 이번에 비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번에 매출을 못 맞췄지만 가이드에서 보셨겠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월간 미주하면서 올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연말 쇼핑 시즌 포함해서 지금의 미국 사람들의 소비는 솔리드 그로스 언 스펜딩이에요. 그래서 스펜딩을 아주 꾸준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미국 소비 카드 회사들 일반적 시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어저께 마스터카드 실적 발표했고 그 전날 떨어졌다고 어저께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마스터카드는 최소 6곳이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한 곳이 하향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진 거가 우리는 중시 여겨야 되고 있고요. 그 컨센서스를 중시 여기고 있는 저희 미국 주식에 진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져. 반대로 목표 주가가 내려가는데 주가가 올라? 그것은 결국은 다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목표 주가가 이렇게 발표하고 올랐잖아요. 최근에 올라가는데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다. 그거는 결국은 만나는 거죠. 어딘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 틀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긴 호흡으로 물론 짧게 하루 이틀은 맞출 재간이 없잖아요. 재간이 없지만 흐트에서 보면 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꾸준히 갖고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상당히 어떤 뭐랄까 하나의 우리가 그 레퍼런스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몬드리안이 맞죠? 예. 몬드리안이 정확히 이거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몬드리안님도요. 그래서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미국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기가 쉽지 않죠, 솔직히. 예. 미국 주식으로 돈을 엄청 돈을 날린다? 약간은 얘기하지만 약간은 제가 보기엔 복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예, 특이한 분. 예.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그 원칙을 갖고 가고 거기다가 약간의 우리가 분산 투자로 적립식 분산 투자 꾸준히 해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근데 약간 손해가 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멀쩡한 주식을 팔고 손해가 나는 것을 투자 기간 낮추고 분명히 악재가 있는데 계속해서 떨어진 걸 계속 사는 분들은 좀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분들 정도 제외하고 아니면은 그냥 몰빵으로 하나 샀다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은 약간 손해 날 수 있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주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거보다 그렇지만 좀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요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요? 좀 무난하게 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물론 제 생각이 물론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하시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제 생각이 뭐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마스터카드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비자인데요. 제가 어저께 비자를 약간의 제가 건방진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자가 오늘 사상체육가로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사상체육가로 갈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사상체육가는 못 갔습니다. 사상체육가가 292달러인가 그럴 겁니다. 292달러, 3달러 정도 되는 291점이거든요. 그래서 딱 오늘 80센트로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거를 악갑이라고 그러죠. 악갑이. 초악갑이죠. 악갑이. 이날도 장중 사상체육가, 이틀 연속 사상체육가, 오늘 종가 갈 수 있었는데 80센트로 부족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를 좀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괜찮아요? 아쉽죠? 나 욕해도 할 수 없어. 아쉬워.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왜 비자를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비자도 이번 주 초에 화요일날인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화요일날. 아마 이 화요일날 실적 발표 때가 전날 발표가 같이 했을걸요. 알파벳 실적 발표하는 날 같이 발표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별로 무심해서 안 봐서 그렇죠. 비자가 이번에 최소 15곳의 목표 주가를 상회했습니다. 15곳. 네, 15곳.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생각해서 비자 너무 많이 올랐고 재미도 없으니까 팔고 뭐 엔비디아 사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또 비자 팔고 뭐 인텔 살 수 있죠. 비자 팔고 많이 떨어진 슈마콤 살 수 있겠으나 전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비자 같은 주식은 꾸준히 갖고 가는 게 저는 그게 뭐 잘못된 결정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기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뭐 아멕스는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최소한 비자, 마스터, 아멕스 카드 중에 3개 중에 단 한 주식을 한 개를 한 주 이상이라도 갖고 계신 분 한번 전무하면 1번 쳐보세요. 1번. 그래서 저는 비자 주주분들은 걱정할 게 없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재미없었지만 여전히 처음으로 미국 주식 하신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비자 혹은 마스터카드를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첫 한 주는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물론 지나고 나면 엔비디아 사는 게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나 지나고 나면서 하는 얘기고 제일 첫 번째 주식은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마음이 편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딱 그런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그 얘기를. 그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주간 특징주로 바로 가겠습니다. 주간 특징주요. 슈마컴입니다. 슈마컴이 뭐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제가 슈마컴을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슈마커는 저희가 7월달 요 때부터 계속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실적 발표를 뭐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내렸다. 그죠? 그리고 뭐 실적 발표를 뭐 하고 뭐 계속해서 주관사가 바뀌는데 이번에 회계 주관사가 언스트 0에서 자기네가 포기했잖아요. 예. 그게 좋은 소식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좋은 소식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물론 저희 미주미에 계속 꾸준히 오신 분들은 뭐 슈마커만 뭐 이런 건 아니시겠지만 딱 그런 것들은 진지하게 악재는 악재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올라간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를 찾고 이익을 분명히 찾아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계속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이번에 어저께 표를 하나 종합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의 모든 실적의 결과는 뭐다? 결국은 AI에 대한 소위 자본적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또 엔비디아 11월 20일 날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 전에 또 월간 목표 주가가 또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다우지수 때문에 올라간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건 상징적인 의미다. 상징적인 의미.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분명 플러스 요인이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진다? 별로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좀 아쉽죠? 아쉬워갖고 지난 3개월 전이랑 똑같이 지난 3개월 전에도 5% 떨어졌거든요? 실적 발표하는 날. 이번에도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이던스에 대한 못 맞춤이 있었고 다른 거와 달리 아마존과 그리고 알파벳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순수 클라우드 분야의 매출이 물론 퍼센트 차이지만 소수점 차이지만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거나 정체. 그죠? 그리고 가이던스를 약간 못 맞춘 정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약간 쉬고 있는 거죠. 뭐 기다리면 되겠죠. 할 수 없죠, 뭐. 그건요.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이번에 제일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 그래서 35%의 매출 증가율 그리고 모든 분야, 대부분의 모든 분야의 증가율을 긍정적으로 보여줬고요. 알파벳은 마진율도 다 좋아졌고, 그죠? 그래서 나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죠. 알파벳의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실적 목표시가 올린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다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유나이티드 항공. 이번에 항공주 뭐 다 살아있어요. 하여튼 근데 항공주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주 그리고 크루즈 그리고 여행 관련 그런 사이트들 그런 것들이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이게 다 모두 합쳐서 뭐다? 경험 소비. 그죠? 그 이상 그 이하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경험 소비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보시는 분들의 판단만 하시면 되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다음은 카니발. 카니발도 같은 흐름이죠. 카니발이네, 뭐 로얄 캐리비안이네, 뭐 전부 다 똑같은 흐름. 부킹홀딩스 엊그저께도 또 한 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유럽 사람들이 여행을 엄청 많이 간다. 기억하시죠? 저희 그저께 아침인가 저희가 굿모닝 미주미스의 실적 보자마자 부킹홀딩스를 보여드렸는데요. 부킹홀딩스의 평가가 유럽 사람들이 뭐 지금 전쟁이 어쩌고 유럽 사람들이 무슨 경제가 안 좋다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 부킹홀딩스 CEO가 얘기한 거는 부킹홀딩스가 유럽에서의 특히 여행 부킹이 늘어나고 있다. 그죠? 오픈 테이블. 그래서 부킹홀딩스는 아마 또 $5,000 뭐 언젠가 또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킹홀딩스는 단 한 번도 이걸 주식 분할을 안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저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하면 좋겠죠. 워낙 이제 우리가 범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데커스에 이번에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 데커스는 오히려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하여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번에 매출을 못 맞췄잖아요. 그래서 그 전망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 카드 회사인데 다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은행이에요. 은행.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은행이 아니에요. 금융회라고 속해는 있지만 IT 플랫폼 회사고 아메리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은행입니다. 은행.
네, 그런 거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선택은 다 자유지만 기본적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좀 더 피어하죠. 순수한 카드 회사다. 순수한 카드 회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워낙 지난주 워낙 급등한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 상태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슈가 있죠. 뭐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요번에 파업했다, 파업한다고 해서 합의 맞다가 요번에 도조에서 투표해서 져갖고 부결돼서 이번에 또 임금이 어찌돼 복잡한데 하여튼 보잉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 보잉 주주고 팔마음도 하나도 오랫동안 갖고 있지만 보잉은 언제 사냐면 제가 작년부터 일관되게 말하지만 배당을 재기할 때 사셔야 되는데 워낙 작년 봄에 얘기할 때면 늦어도 내년 봄 올해 초까지 올해 말까지 해서 배당을 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순현금이 올해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배당이 안 됩니다 지금요. 순현금을 마이너스 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재기하기 쉽지 않아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셨다가 떨어진다고 이거 사시면 안 되는 대표적인 주식이고 올라간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보잉은. 제가 보잉만은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딴 거는 제가 자신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보잉은 배당을 재개한다고 선언할 때 그때부터 사셔도 늦지 않는다. 아시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잉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요. 미자원 시간에. 로키드 마틴이 이번에 실적이 못 맞췄잖아요. 근데 저는 로키드 마틴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린 주주인데 로키드 마틴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왜 사냐면 전쟁 때문에 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또 전쟁이 이제 끝날 것 같다고 이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바로 끝날 것 같으니까 로키드 마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로키드 마틴이 됐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꾸준함에 그런 거 보셔야 돼요. 로키드 마틴은 제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비싼 주식입니다. 비싸요 이거는. 물론 PR 자체는 높지 않은데 전쟁 때문에 올라갔다면 전쟁. 네, 그거는 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그런 산업재에서 그런 로키드 마틴, 보잉, 트랜스타임, 알텍스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트랜스타임도 밀리는 거죠. 근데 언젠가 또 올라가겠죠. 조정이 길지 않겠죠. 그죠? 워낙 좋은 회사니까요. 그죠? 다음은 레나입니다. 레나. 지금 레나나 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금리가 내려갈 줄 알고 올랐잖아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올랐는데 실질 금리가요. 근데 실질 금리가 다시 오늘 4.3각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약하고 약한 거. 네. 셔인 윌리엄즈도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모기 금리가 다시 막 올라갔잖아요. 최근에요.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금리 인하 발표하고 나면 금리가 좀 또 내려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뭐 제 혼자 생각이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하튼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지금 주택 관련 회사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딱 그런 느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듀얼인 거죠. 듀얼인 거. 여기서도 저도 이제 저는 며칠째야 지금 저도 며칠째 볼까요? 저도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고 있잖아요. 듀얼인 거. 네, 보이나? 네, 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듀얼인 거 저도 뭐 한 100몇십일째 하고 있는데 요즘 은근히 또 듀얼인 거 하시는 분 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듀얼인 거 제가 작년 봄인가? 작년 여름에 그 흑자 전환 기대되는 기업으로 한 10몇 개 했을 때 제가 했던 거 듀얼인 거, 스포티파이 그리고 팔란티어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말에 12월 날짜는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부사장님 발표했어요. 11월 30일 날 금년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여의도에서 하는데 여의도에서 하는데 아직 저희가 뭐 예약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그래서 그날 할 주제는 제가 미리 공지 드리면 이제 시간이 걸려서 꽤 오래 걸리는데 작년에 했던 것 같이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뭐 10개면 10개, 5개면 5개만 하더라도 그걸 제가 추려서 그날 좀 찾아서 강의 세미나 시간에 제가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1월 30일이요. 11월 30일인데 그건 유료 세미나입니다. 유료다 한다라서 몇십만 원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값은 나와야 되잖아요. 자리값. 그래서 얼마인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무 잠깐 얘기했는데 정하진 않았는데 그게 비싸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와서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듀얼인 거. 그 스포티파이요.
네,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는 뭐 많은 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여전히 뭐 멜론이나 아직도 멜론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유튜브 뮤직 듣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유튜브. 그리고 애플 뮤직 있는데 전 세계 1위는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그죠? 아, 애기 입시예요, 입시? 아, 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네요. 스포티파이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성정모 연구원한테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못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좋은 회사면 좋은 회사, 좋은 회사. 아, 이건 흑자 회사입니다, 이건요. 트레이드 데스크.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고 제가 성정모 연구원한테 부탁해서 트레이드 데스크를 한번 저희가 좀 자세히 해갖고 아침 프리미 시간에 한번 제가 스터디를 해서 발표를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트레이드 데스크는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아주 20년 전, 물론 10년 전, 15년 전, 지금도 엄청 좋은 회사지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광고 회사 중에 최고의 광고 회사가 제일기획이었잖아요. 제일기획. 그죠? CJ그룹, 삼성그룹의 제일기획이었잖아요. 지금 누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롯데도 뭐가 있고 재벌그룹들이 다 있는데 제일 큰 건 제일기획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 중에서도 삼성 그룹 들어갔다가 그룹 입사했다가 제일기로 들어간 애가 2명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그만뒀겠지만요. 그래서 제일 좋은 회사인데 그런 거로 봤을 때 지금 세계 최대의 어떤 광고 대행, 광고 그럼 네트워크 회사는 플랫폼 회사는 트레이드 데스크다. 왜냐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이게 꽉 커진 거죠. 그래서 이쪽이 최고 회사입니다. 최대 회사. 최대 회사.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지인의 친동생이 여기를 다녀요. 그래서 이게 이게 상장하고 뭐 그럴 때 보면 그 친구가 자기 동생이 여기서 계속 스탁 옵션을 받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전 딱 보니까 그때 그런 회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아가면 좋은 회사라고. 그래서 제 친구도 좋은 회사에 다녔는데 이제 말만 하면 다 아는 회사 다니는데 그래봤자 그 동생이 훨씬 돈을 잘 버는 거야. 스탁 옵션 때문에. 근데 이거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걸 하냐면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렇게 보시면 광고 뜨잖아요. 그런 걸 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요번에 보면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하면 유료로 보고 넷플릭스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트레이드 데스크가 참여하고요. 또 넷플릭스가 이제 내년부터 해갖고 자체 광고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도 또 트레이드 데스크고요. 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광고 보자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전 스포티파이 안 쓰지만 그거에도 또 트레이드 데스크가 엮이는 거고. 그러니까 트레이드 데스크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엄청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다. 아시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데스크 한번 여러분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트레이드 데스크를 한번 스타디를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요. 관심 있으시면. 그죠? 다음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로블록스는 제가 어저께 약간의 말은 그렇지만 썰레버를 몇 번 까드렸는데 저는 로블록스를 투자할 마음도 없고 투자할 의욕도 없고 투자할 자신도 없어요. 왜? 저는 종목 선택이나 하는 거가 제가 쓰는 거, 제가 아는 거, 제가 지불하는 거, 제가 확신 있는 거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로블록스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좀 게임도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로블록스가 부킹이 30%인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사용 시간이 20% 늘어났어요. 사용 시간. 전체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제가 저희 지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지인이 애들이랑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데, 고등학생 정도 레벨이요. 누가 요즘 로블록스 아니야? 로블록스는 다 초딩이 한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핸드폰이나 그들의 노트북에는 다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 엄마 아빠가 사주는 선물 중에 로블록스가 엄청 많아요. 로블록스 머니가. 하여튼 로블록스 하여튼 이런 걸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서 어떤 회원님 한 분이 카페 회원님 한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자제분을 로블록스를 12만 원인가 뭐 15,000원씩 사줬다는 거예요. 그 돈을 결제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주식을 샀더니 이런 날이 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시고 혹시 여기서 자제분이나 조카분이 아마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카나 자제분한테 로블록스에 돈을 사줬던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자제분이 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스타디를 한번 해보세요. 스타디 아시겠죠? 스타디 해보시면 로블록스에 관련된 거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저 지인한테 들은 적이 있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때 야후 파이낸스에 로블록스라고 치면 영상이 하나 나올 겁니다. 저 그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그거 있잖아요. 저의 일은 제가 무슨 회사의 조직 생활을 하면은요, 제가 뭐 부장이다, 이사, 본부장이다 그러면 아래 것들이 와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솔직히 그럴 거 아닙니까? 아래 팀장급이나 이런 애들 쭉 갖고 와갖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 어떤 자료가 있었고 저한테 딱 갖고 올 거 아닙니까? 뭐 부사장님, 이사님, 전무님 하면서 어째 자료 나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올라갔다고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보고할 거. 솔직히 제 나이 또래 되면 부사장도 마찬가지고 누가 와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저도 혼자 하고 부사장이 다 혼자 일을 하잖아요. 결국은요. 저희는 콜라보 하는 게 없잖아요. 뭐 방송 같이 하지만 자료 같은 거 다 각자 만들잖아요. 만날 시간도 없고. 제가 새벽 4시, 2시 반, 3시에 일하는데 누가 와서 콜라보 할 사람이 어딨어요. 네. 단 한 명도 전화 부사장한테 와서 이거 알려드릴까 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평생 없었어요. 다 저희 직접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느냐. 전 수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야후 파이낸스, 야후 TV 보다가 그게 얻어 걸리는 거죠. 로블록스가. 그러니까 원조 슈퍼맨님이 맞아요. 로블록스 유행도 다 지나고 그냥 그런 듯한데 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국 애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 캐나다 애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요. 전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로블록스 투자를 안 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 조카한테 이거 돈을 사준 적 있다. 우리 아들 딸한테 이거를 돈을 100%치 사준 적 있다. 하신 분들은 스타드 해보세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흑자회사. 아직 적자회사예요. 적자회사. 제가 알기엔 적자회사일 겁니다. 이거는 저 위에요. 지금 사상체육가. 그런 걸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조 슈퍼맨님, 북미는 할 게임이 없어서 그러겠죠? 할 게임이 없어요. 왜 없어요? 넘쳐나죠. 그건 그렇고. 레딧이요, 레딧. 레딧도 레딧은 원래 이제 흑자 상태에서 상장했는데, 레딧 하여튼 요번에 또 엄청나게 실적을 좋게 발표했는데, 저도 레딧은 안 씁니다. 부사장은 가끔 레딧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안 써요. 근데 레딧이 워낙 실적을 좋게 발표했죠. 재밌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시즌인데,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실적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여러분 적어보세요. 가장 실적 중요한 게 뭐 있냐? 이 많은 것 중에. 저는 딱 하나 있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딱 하나 있습니다. 실적이. 1+2 정도 있죠. 1+2 정도. 1+2. 원이 뭐냐면 팔란티어죠. 원이 팔란티어. 월요일 장 마감 후입니다. 월요일 장 마감 후. 그죠? 월요일 장 마감 후. 그리고 여기 목요일 날 트레이드 데스크. 엑스피디아 정도. 그럼 에어비앤비도 있겠죠. 그리고 어펌. 그리고 저 개인적인 관심은 드라프트 킹즈. 제가 드라프트 킹즈랑 에어비앤비랑 팔란티아를 거의 비슷할 때 샀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아직도 엄청난 마이너스. 두 개는 아직도 마이너스. 언제 플러스 될지 요원합니다. 요원해. 특히 드라프트 킹즈도 요원해요. 근데 하여튼 이 정도가 관심이죠. 그죠? 그림으로 보는 미국 증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3년, 2024년, 2025년인데요. 2025년 이익이 올해는 9.4%, 내년 14.8%.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닝 그로스가 S&P 500이 14.8%인데 내년에도 IT랑 헬스케어가 주도하고 산업재. 근데 하여튼 IT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 같다. 내년입니다. 내년. 이거 필요한 건 빨리빨리 여러분들 캡처 떠두시기 바랍니다. 캡처 떠두시기 바랍니다. 캡처. 아시겠죠? 이거 넘어가겠고요. 이제 11월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 11월. 이제 딱 선거 날 전후에서 이제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잠시 전에도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KBS 뉴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완전 시속 게임이라고 하는데 뭐 항상 선거 전에 하면 되고 뭐 지금 또 난리 났더만요 미국에요. 예, 푸에르토리코 사람 갖고 뭐 쓰레기 섬이라고 난리 났는데 하여튼 다 떠나서 한쪽이 상대방이 되면 경제가 망할 것 같이 얘기하고 그죠? 우리 쪽이 되면 완전 대박 날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항상 선거의 흐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는 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11월은 가장 좋았던 11월이라는 거죠. 선거가 있건 과거 10년이건 20년이건 1950년 이후 모두 간에 11월은 가장 좋았던 11월. 그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10월 말부터 12월까지 평균적으로 11%로 올랐다. 상승. 특히 연말 향후 6개월 동안에 보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이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매그7이 성장률 둔화라고 할 수 있지만 성장률 둔화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역전되는 그림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그7 중심을 뭐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겠지만 매그7 상당수는 일정 수는 유지하고 나머지들 분산 투자를 하시면 전 늘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업데이트된 그림이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캡처 떠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흥미로운 건데 지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승 확률과 S&P 500의 흐름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바이든의 상승 확률이 올라가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상승 확률이 떨어지면 주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그림의 의미라는 뭐냐면 트럼프고 되건 누가 했어 이거 두 개 다 상승 확률이거든요. 네. 트럼프랑 뭐 다 상승 누가 되건 간에 결국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수많은 얘기하는데 저는 주가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는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세금이 좀 변할 수 있잖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가 21에서 28%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법인세거든요. 법인세요.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궁금하신 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분석이 뜰 텐데 여러분 미리 하나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한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해리스는 법인세가 21에서 28%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1에서 15%로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현실화되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의회에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각각이 됐을 경우에 해리스는 당연히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 S&P 500의 주당이익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7%. 반면에 트럼프가 되면 4.0% 한다는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섹터별이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캡처 필수. 다만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주가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올라갈 거라 보고 있는데 결국은 딱 이런 느낌. 사람들은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이렇게 바로. 근데 전 지나고 나면 다 주가는 제자리에 올 거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 떨어지고 내려간 거 올라가고. 그렇지만 주식이란 거는 다분히 심리 게임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실적 따라 올라가고 금리 때문에 움직이지만 그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면 별의별 거 갖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월, 12월에는 항상 선거가 있던 해 좀 상승 확률이 있었다,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시만요. 뭐가 떨어졌어요? 어휴, 마우스가 떨어졌네,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살다 보니까 또 마우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forward earning과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건데요. 12월 예상치 이익과 주가는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 그런 얘기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오늘 처음 보여드린 건데, 그리고 2024년까지 왔는데 2025년, 2026년 어떠냐는 거죠. 이게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진짜 힘이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처음 보셨을 텐데 이거 저 잠깐 빼드릴 테니까 이거 캡처 떠두시기 바랍니다. 캡처. 이런 그림 못 보셨을걸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실 때는요. 이건 뭐냐면
2026년 4분기까지의 S&P 500 주당이익의 전망치야. 전망치와 주가를 같이 그린 겁니다. 대박이죠. 네, 대박이죠. 네. 결국 뭐냐면 이 수치가 맞다 틀리다, 이 수치가 맞다 틀리다를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경험은 지나면 대부분 추세를 맞는 거잖아요. 저게 어떻게 맞춥니까? 남은 추세인데 미국은 이런 구체적인 구체적인 실적 전망에 관한 주가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요 그림 보시면 아셨죠? 2024년 3분기, 2004분기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2026 이제는 2026년 4분기까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거의 2년 전부터 매 분기 이익 전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게 바로 미국 주식의 힘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짧게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은 말씀드렸다시피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에 응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이유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일 누구보다 빨리 이항영 위원님의 전일 장마감 시황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밤 장우석 부사장님의 미주미 주도주와 안동우 이사님의 미주미 매운맛 주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려 300개 이상의 응원회원 전용 특강 영상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의 응원회원이 되어보세요.